안녕하십니까. 상승레이더 시스템으로 수익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파트너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5월 19일 화요일 증시 굉장한 또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요, 제가 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또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만 또 이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실 수 있는지 이 핵심 포인트를 집어드리고자 하니까는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대가 프로 처음 시작하면서요, 계속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이 이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서는 종목을 고르시는 것보다 무엇을 사느냐 아니고 언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매 방송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수급 불균형, 극심한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종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언제 매수를 할 것이냐, 또 매도는 언제 할 것이냐,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손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또 삼성전자를 보면서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이런 변화되는 부분들을 계속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이 상승 레이더 시스템은요, 결코 단순한 기술적인 그런 어떤 기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래량, 수급, 그 안에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의 다 투자 심리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시장 심리를 읽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 심리, 지금 시장 심리가 과연 어떤 심리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4월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또 주요 종목들 주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야지, 이런 심리가 좀 강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5월 들어서면서는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하고 있죠. 제가 수급 분석을 좀 해보니까 1월서부터 4월까지 한 60조 원 넘게 매도를 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5월 들어와서 5월 지금 중순 넘어가는 시점에 40조 원을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단기 매도 강도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40조 원 매도 중에서도 30조 원을 단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가 매도의 심리가, 외국인의 매도의 심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잘 읽어야 시장에서 대응이 원활하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고 계좌 수익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지금 시장 심리가 지금 치열하게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매수에는 이제 개인들이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 그리고 매도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이 매도 심리에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우세한 상황이 영원하지 않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또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락을 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파악하는 것이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가실 때는 큰 흐름서부터, 그러니까 큰 강줄기서부터 작은 강줄기로 이렇게 따라 내려가시면 되는데,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 구간이 9월이거든요. 9월. 9월 시가부터 해서 올해
5월 고가 8,046.78 포인트 해가지고 지난 9월은요 과매수가 시작된 구간이에요. 과매수가 시작된 구간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154.3%의 상승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윗꼬리는 뭐예요? 우리 투자자분들 윗꼬리. 이 윗꼬리가 외국인의 매도세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이 윗꼬리를 달면서 추격 매수해서 하셨던 개인 투자자 또 비중 조절을 못 하셨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장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매도의 심리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이것은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월봉에서 주봉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주봉으로 넘어와서 보니 지난 3월 말 이제 저점 3월 마지막 주 최저 포인트가 5,040.99 포인트고요. 이 최저에서 매수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바닥은 지나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3월 마지막 주 이후에 4월 첫째 주 그리고 4월 둘째 주서부터 또 과매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강한 반등으로 해서 4월 2주부터 이제 과매수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지금 5월 둘째 주, 셋째 주, 1주, 2주, 3주 과매수가 아직 풀리고 있지는 않아요. 과매수 풀리고 있지 않은데 연속해서 음봉이 지금 출현하고 있죠. 4월 2주부터 고가까지는 40.3%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고가에서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한 11% 정도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봉 두 개가 출현하면서 단기 상승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훼손되고 있죠. 훼손. 상승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훼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주식 비중, 현금 비중 대응하실 수 있는 조금씩 준비를 하셔도 괜찮죠.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기서 일봉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 단기 방향의 변화가 이제 더 자세히 보이는 거죠. 월봉만 놓고 봤을 땐 그냥 윗꼬리만 보이니까 저것은 그냥 매도세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주봉, 일봉으로 점점 더 이제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듯이 일간 흐름으로 나와서 보면 단기 방향의 변화가 확연하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봉 차트상에서의 최저 포인트 3월 말서부터 이제 상승의 추세가 쭉 유지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과매수 신호가 주간 흐름에서는 유지되고 있지만 일간 흐름에서는 이미 훼손이 풀린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과매수가 풀리는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제공된다라는 것이 공식처럼 그냥 암기하고 계셔도 괜찮아요. 암기. 제가 캔들의 패턴, 이동평균선의 패턴 이런 부분은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것만큼은 시장에서 과매도도 있습니다. 과매도가 풀리게 되면은 굉장히 급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반면 과매수가 풀리게 되면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와 손실을 관리하고자 하는 심리 이런 부분들이 매도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3월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3월에 과매수가 풀리면서의 변동성 확대와 지금의 방향성 변화는 약간 틀립니다. 같지 않아요. 3월의 변동성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근데 그게 지속되어 오면서 또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이 금리,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좀 불안 심리 이런 부분은 지수 자체 내에서 금융시장 자체 내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매수가 풀리게 되면서 추세를 지금 이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탈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고 오늘 화요일 시장에서 이제 7,271.66포인트 마이너스 3.25%에서 프로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 여기서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 7,250포인트 이번 주 종가 기준입니다. 이번 주 종가 기준으로 해서 7,250포인트 이하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을 대비 또 대응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주식을 조정이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그 조정이 기회다라는 말만 들으시고 무턱대고 기준 없이 추가 매수 또 신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또 굉장히 또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이 있다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여기가 단기 바닥 그리고 반등한다는 전환된다는 단기 전환 신호를 꼭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이제 다음 차트 보면서 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공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분이 오늘 오전 10시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급락에 많이 흔들리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어제 제가 이제 7,450포인트 오늘 갭 하락하면서 저항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의 분봉 차트예요. 오늘 당일에 이제 분봉 차트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이게 중요했어요. 7,350포인트 밑으로 밀리면서 여기거든요. 이 가격, 이 포인트, 이 밑으로 밀리면서 이 7,250포인트를 지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을 오전에 제가 이제 체크를 해드렸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점심시간 제가 이 부분은 11시 32분에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코스피 지수 11시 15분 기준으로 어제 저점 살짝 경신을 했는데요. 저가를 밑으로 밀었다라는 소리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고 있을 때 손절 또는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 같은 경우 미수 신용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엔 일부 반대 매매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는. 그럼 공포 심리를 많이 느끼셨을 타이밍이거든요. 11시 15분서부터 해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제가 보는 기준, 상승 레이더 시스템을 설계한 여승재 파트너가 보는 기준으로서는 추가 하락. 지금 이 자리가 7,200포인트, 7,141포인트였거든요. 여기서 더 내려가는 추가 하락과 아니면 반대로 낙폭 축소로 갈리게 된다. 이 자리 11시 15분 저점으로부터 추가적인 하락과 아니면 낙폭을 축소하는 두 방향으로 갈리게 된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11시 32분에. 그리고 이제 마감하면서 이 마감하기까지도 제가 중간중간 두 번인가 더 설명을 드렸어요. 지수의 흐름을 차분하게 대응하시게 판단을 하시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장 마감 동시효과 앞두고 있습니다 하면서 7,350포인트 장중 저항을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어제 18일에 7,450, 7,350이 지키면 좋은 자리였는데 오늘 7,350을 이탈시키면서 결국 장중 저항으로 바뀌었고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장중 저점을 높이고 있는 점은 나쁘지 않다고 보셔야 하고요. 네,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라는 부분이요. 최악.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만 놓고 보면 최악은 피했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죠. 차트도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제 지키면 좋은 자리인데 오늘 갭 하락 출발을 했죠. 갭 하락 출발을 하면서 이 7,450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7,450은 내일도 만약에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저항을 받는 포인트입니다. 7,450. 이 7,450을 넘어가기 위해선 뭔가가 필요해요. 뭔가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면 제가 알려드리겠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7,141.91, 11시 15분. 11시 15분에 저점 잡고 여기서 갈린다 그랬어요, 제가.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 낙폭을 축소하느냐. 낙폭을 축소하게 되면 뭘까요? 낙폭을 축소하게 되면. 이제 저점 매수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저점이 확인되면 반등을 나옵니다. 이 반등은 삼성전자가 주도했어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마이너스 4% 이런 하락세를 보이다가 거의 보합 수준까지 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결국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하지만 이 350포인트, 7,350포인트는 저항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서부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 포인트 자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이런 흐름을 제가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걸어두고 확인을 하는 거죠. 기준을 걸어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코멘트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7,250포인트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결국 7,250포인트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7,271.66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중요한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중요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28만 원을 회복하지 못했죠. 3시 반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서 제가 드린 의견은 8시까지 3시 반 정규장 종가 마감을 가격을 얼마에 마감을 하든지 간에 프리마켓 8시까지의 가격이 27만 원 위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일 좀 지켜볼만 합니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삼형제 이런 주요 종목들 제가 다 공부방에 기준 가격을 중요 기준 가격 제가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저항받는 가격, 지켜야 하는 가격 이걸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종목도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차트예요. 삼성전자의 분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9시 10분에 최저가 만들었죠. 코스피 지수 9시 15분. 그게 어제였어요. 어제 그 가격이었고 오늘은 여기죠. 오늘은 여기. 이 부분은 평균 가격 그러니까 15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평균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서 손실로 바뀐 거예요. 손실로 바뀌었고 여기서 올라가지만 평균 가격에서 저항받고 또 지금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수렴. 그게 이제 28만 원, 27만 원 가격 요 사이죠. 요 사이. 그럼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평선을 제가 이동평균선을 그려보면 이거죠. 잘 보세요. 내려왔다가 반등 줬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그림인가요? 분봉 차트 안에서 이중 바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가격이 27만 원, 26만 5천 원 이런 가격이 지켜지게 되면 단기 아주 짧은 이중 바닥이 만들어지게 되고 삼성전자는 반등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내일 수요일, 목요일에 뭐가 있나요? 빅 이벤트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20일이지만 우리 한국 시각으로는 21일 목요일 아침 개장하기 전 6시 반쯤에 실적 발표 나옵니다. 그럼 시간의 거래에서 영향을 주겠죠. 이제 그게 우리나라 8시 또 프리마켓 개장하고 정규장 9시 개장하면서 고스란히 반영을 줄 거예요. 지금 오늘 반도체 또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던 부분은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시게이트 CEO가 또 이런 좀 부정적인 소리를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고 좀 지켜봐야 된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부분을 수익을 반복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잠시 쉬었다가 제가 종목 차트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8시 30분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요. 주요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2차전지 주요 종목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기준, 포인트 이런 부분을 잡아드리는 것처럼 삼성전자에 보유하실 수 있는 가격, 또 매수하실 수 있는 관심 가격,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머티 이런 주요 종목들 제가 기준 가격을 아침 짧은 시간 안에 또 브리핑해 드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또 신호 포착이 되는 종목들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시청해 보시면은 큰 도움 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요. LG CNS예요. LG CNS. 이 상승 레이더 시스템으로 반복 가능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LG CNS 준비했는데요. LG CNS 종목은 제가 이제 마켓 위너에서 첫 종목으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처음 준비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큰 흐름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주봉 차트이고요. 작년 6월이에요. 작년 6월에 이런 급상승하는 모습, 한 70.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선들이 좀 어렵게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제가 선으로 좀 보기 쉽게 표현을 그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주가의 조정이죠. 주가의 조정 그리고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 근데 이 첫 상승에 이 종가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 역할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가면서 추가적인 하락 나왔고 또 이런 부분들. 근데 이 기간에 짧은 상승 추세대가 추세대 일정한 가격 저가와 고가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상승의 추세대를 만들었다.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부분을 보여줬고요. 그게 또 1월에 요 신호가 있었고 또 올해 4월에 이제 신호가 세 번의 신호 있었다라는 부분. 29.2%의 상승 그리고 가장 최근 72.3%의 상승. 이 부분이 작년 6월 상승을 고스란히 올라가는 이런 상승세를 올해 4월에 5월달 넘어가면서 보여준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하시면 좋았겠다라는 것은 보시면은 뭐 누구나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저 자리에서 매수를 정말 할 수 있었느냐, 어떤 신호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신호가 확실하면
수익을 반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 6월입니다. 이 자리가 보시면 6월 13일인데요. 12일이죠. 여기는 이게 13일이고 여기가 이제 12일이에요. 12일인데 제 신호 TG1과 TG30 신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모델은 달라요. 또 목표하는 바도 약간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은 동시에 이제 신호가 잡힌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요. 가장 약간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조정 이후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상승으로의 전환 신호를 포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동일합니다. 그건 공통된 부분이고 요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분봉 차트에서 제가 코스피 분봉 차트를 보고 포인트를 집어드리듯이 또 정확한 디테일한 매수 포인트는 분봉 차트를 보면서 포착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밴드 공부방이나 공개 방송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상승 신호 포착이 되고 급등하는 모습 이후에 또 상승 추세가 훼손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지죠.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처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매도 신호가 떨어지는 거죠. 매도 신호.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요 확대해서 본 거예요. 확대. 주봉 흐름. 매도 신호가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매도를 할 수는 없어요. 추세라는 것은 꺾이고 난 이후에 고점을 매수는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매도는 고점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가, 최고가의 매수 매도는 없어요. 최저가, 최고가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수익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또 최저가 바닥을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여기서 매도를 할 수는 없고요. 이 음봉의 종가가 매도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매수는 신호가 포착이 된 양봉의 종가가 어떻게 보면 기준 역할을 하고요. 매도는 음봉의 종가가 이제 매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워요. 이 음봉 나온 이후에 반등을 주려고 하지만 부딪히죠. 저항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저항을 받죠. 그럼 여기에서 매도를 놓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확인을 해드리면 여기서 매도를 놓쳤다고 치죠. 8만 원 위에서 8만 원 위에서 매도를 놓쳤다라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또 올라오지만 어디예요? 또 저항받죠. 이런 기회, 매도의 기회, 매수의 기회가 있듯이 매도도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이 제공하는. 그걸 놓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매수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고 매도를 놓쳐도 또 후회하게 되죠. 그러면 꼭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기회를 3번 놓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완전히 이제 되돌려지는 거죠. 이 가격까지 되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셨을 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묻어둘 수 있는 종목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묻어둘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묻어둬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면은요.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반복 가능한 이게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반복 가느냐, 반복 가능하냐, 반복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운이냐, 행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느낌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LG CNS는
이 당시 제가 4월 마켓 위너에 가지고 갔던 때가 이제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 방송에서 처음 이제 신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4월 신호가 포착된 자리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역시 조정을 받고 이 가격이 저가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 아는 거죠.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이 종가를 기준으로 위에 있죠. 그래서 4월 29일 이 가격 66,900원이 이제 종가 가격 부근인데요. 제가 공개 방송 진행을 하면서 이 LG CNS는 저보다 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66,000원 이하 65,000원까지 매수 가능한 가격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공개 방송에서. 그래서 이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제 4월 30일 신호가 또 포착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신호 포착된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도 괜찮았어요.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또 LG 그룹사 차원에서 로봇의 움직임, 또 로봇을 운영 관리하는 플랫폼 이런 부분이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서 그 주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고 최고가 99,400원. 그러니까 작년 6월 고가 가격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은 저항 가격이죠. 그래서 보유 홀딩하는 가격 다 제가 제시해 드렸고 이제 수익을 챙기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과거 작년에 얼마에 샀다 지금 뭐 500%, 1000%, 100% 이런 수익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 내가 매수 관심을 보이는 종목 또 보유한 종목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상승하면 50% 상승할 거냐, 100% 상승할 거냐. 이런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하지 과거의 흐름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LG CNS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 가격이 이 신호에 포착된 가격 이 7만 원 이하, 뭐 7만 원 가격서부터 6만 5천 원 가격 여기까지 또 내려온다면 정말 또 관심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 신호가 포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신호가 포착이 된다면 그때 또 공격 앞으로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신호가 또 포착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신호가 화요일에 뜬다라는 보장이 없죠. 목요일에 발생할 수도 있고 금요일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캐치해 가시려면 공방에 들어오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종목도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있는데 다음 종목 또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수, 목, 금 3거래일 남아 있습니다. 3거래일 남아 있고요. 제가 매일 아침 또 무방하면서 시장 상황, 또 관심 가지고 보셔야 하는 종목, 주요 가격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날이에요. 4월 29일. 4월 29일 제가 총 3종목을 준비했었는데요. 코칩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LG CNS는 코스피 대형 종목이라면 이 코칩은 코스닥 소형주예요. 소형 종목이고 MLCC 관련된 종목입니다. 슈퍼커패시터 그리고 삼성전기와도 관련 있는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4월 29일 날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종목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이제 차트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화면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신호가 TG1, TG30이 동시에 잡힌 것을 이제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상승했다가 가격 조정 받아 내려왔고 이날이 4월 29일이고 이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화면이죠. 그래서 이 화면을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때입니다. 이때 동시 신호 TG1, TG30 동시 신호가 포착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바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가격 공략은 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공격적 성향이냐, 보수적 성향이냐에 따라서 이 매수 시점 또 매수 가격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좀 제공이 되었더라면 보수적 성향인 분들은 이제 눌림목을 기다리는 거죠. 눌림목을 기다릴 때 너무 싸게만 매수를 하려고 하셔도 안 돼요. 이 신호가 포착이 된 이 가격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는 것은 그 가격대에서 수급,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돈이 들어온 자리는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지지 못하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면 이 가격 19,000원까지 2만 원 가격에서 19,000원까지 이 가격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내려오지 않죠. 내려오지 않고 21,100원 이 가격을 기준으로 바로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최고가 26,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가격 대비해서 고가 기준으로는 29.4% 상승을 했고요. 제가 마켓이너 준비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는 이 22,000원 가격은 저항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저항. 주간 흐름에서의 저항.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았고 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대로 익절 처리를 했는데 고가 기준으로는 29.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 계속 윗골이 달리는 거 보이시죠? 윗골이. 올라는 가는데 상승은 하는데 계속 윗꼬리가 달리죠. 그 윗꼬리는 뭐라고요? 매도세. 올라가면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앞에서 LG CNS 보여드렸죠. 주봉 차트. 음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대응한다라는 부분. 굉장히 스탠다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법이거든요. 근데 윗골이 반등 주는 모습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거기서 매도를 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추격 매수하는 자리 아니죠. 추격 매수하는 자리 아닙니다. 추격 매수하면 100% 물리는 거죠. 그것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후회한다, 후회한다, 후회한다. 지금도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부분은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고,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은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 윗꼬리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윗꼬리가. 윗꼬리 달고 지금 쭉쭉쭉 5월달 들어서 음봉 3개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 5월 둘째 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18,000원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18,000원 가격. 18,000원 가격 위에서 18,200원 그 가격을 지키고 마감한다면 제가 다시 마켓 위너의 종목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이 지금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준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 5월 19일, 내일 5월 20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접근하셔야 손실을 피하실 수 있고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걸 제가 다 잡아드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종목은 펜트론입니다. 펜트론. 이 펜트론 종목은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이에요.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보이시죠? 반도체 후공정에서 HBM 신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신호가 이렇게 잡혀지고 있죠. 근데 이 펜트론은 TG1이 빠졌어요. LG CNS 코칩은 TG1 신호와 TG30 신호가 같은 날 동시에 포착이 됐고요. 이 펜트론 종목은 TG1이 빠지고 TG30 신호만 빠졌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 수급의 차이예요. 수급의 차이. 수급과 거래량의 차이. 그리고 주가의 위치의 차이. 주가 위치에 따라서 TG1과 TG30이 동시에 포착이 될 수도 있고 또 TG1만 포착이 될 수도 있고 TG30만 포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동시에 신호가 포착이 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나눠서 제가 또 구별해서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좀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화면에서 설명드리는 차트가 이 차트예요. 이렇게 TG30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요. 거래량도 줄었다가 늘어나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최고가 이제 5월 6일 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펜트론을 말씀드린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5월 6일. 5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도 있지만 이 앞전에 이 기준, 요 기준으로 이제 매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기준으로. 그러면 마켓 위너 룰은 방송 출연 2길.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월 6일 날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5월 7일에 시가 내지는 5월 6일에 종가로만 매수 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런 규칙 때문에 이 가격에서 저는 종가로 5월 6일 종가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하로 가격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규칙 때문에 종가로 매수를 하는 거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가격? 이 가격. 이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좋은, 유리한 가격.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제가 방송한 날은 여기에요. 5월 6일. 5월 6일인데 2거래일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 내려오죠. 그럼 이 가격 조정이 조정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있고 조정받을 때 매수해서는 안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떤 건 매수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느냐. 그 기준이 이 기준이라는 거죠. 이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내려왔을 때 결국에는 여기에 이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에 가는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주면서 이 신호가 잡혔는데 이 부분은 조정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신호가 또 잡힌 거예요. 거래량도 충족이 됐고 근데 여기에 이제 기준이 있겠죠. 대응하는 기준. 이것을 익절을 할 것이냐 보유하면서 또 홀딩에 갈 거냐 그런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이 최고가 이 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시켜 드리는 어렵겠지만 이 3만 원 가격 위로는 제가 그때 이 매도 목표가 펜트론에 대한 매도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잡아놓고 있었어요. 3만 원. 이 가격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 실현이 된 거죠. 확인해 보시면 이후로 가격을 많이 지금 조정받아 내려왔습니다. 펜트론도. 근데 분명히 이 펜트론도 검사 장비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장 영향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코칩도 앞서 보여드렸던 이 코칩도 지금 추세대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거 버려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승의 추세, 이 가격이 아직 살아 있어요.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또 온다면 또 매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MLCC 업황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기의 MLCC, 유통 이런 부분을 코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슈퍼커패시터, 전력에 대한 부분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시장 영향으로 조정받아 내려오고 있는 것일 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펜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펜트론도 마찬가지인데 상한가 이후에 지금 가격을 좀 많이 조정받아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나타나는 신호, 흐름, 그건 100%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100%.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올라가는 그 흐름은 모든 종목에서 공통된 흔적, 신호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것만. 지금 현재 그게 맞나 틀리나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써져 있는 평균 가격 위로 올라간다입니다. 올라간다. 평균 가격. 그래서 차트에 이동평균선이 보조지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동평균선의 기간은 뭐 3일선이 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5일선이 될 수도 있고 또 21선, 또 그 이상 60일선, 120일선, 240일선 뭐 이렇게 사용자가 설정하기 나름인 거지. 그 내가 대응하려는 기간, 난 중장기 투자를 할 거야,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할 거야. 그런 목적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설정만 바뀌는 것뿐이지. 그 평균 가격이 현재 주가가 평균 가격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선 그 평균 가격 이하에 있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손실로 바뀌는 거예요. 그 흐름,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격 흐름을 보신다면 지금처럼 또 실수, 어중간한 가격, 의미 없는 가격에 매수하시는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고, 또 이거를 손절하면 안 되는데,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너무 빠른 익절, 그런 부분을 이제 피해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매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 평균 가격. 종목마다 그 평균 가격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평균 가격은 다 다르죠. 하지만 보는 기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 모든 종목은 조정 이후에 상승할 때에 있어서 평균 가격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건 100%입니다. 지금 시장 조정받고 있죠. 대다수 종목들이 조정받고 있죠. 조정 이후에 상승 전환됩니다. 그 신호 포착 제가 말씀드리고 좋은 매수 기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요. 공부방과 무료 방송 많은 관심 가지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제가 이동평균선을 지워놨지만 이 이동평균선, 이 음봉이라는 것은 평균 가격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평균 가격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 신호가 포착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지금 종목들 기준 갖고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